일부에서는 김건희 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이렇게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28일까지 이제 구속기한인데 한 번 더 하면 2달까지니까 10월 28일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그건데 지금 문제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을 내놓지 못하면 김건희 씨가 풀려나서 그 법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듯이 막 재판 절차에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연시켜서 나오는 수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가가지고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간을 넘겨버리는 부분을 걱정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씨가 본인이 지금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때 이게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건에 대해서 소위 자기가 재판장인데 재판이 늦어져가지고 김건희가 풀려난다. 예.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쫄아서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순이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 그 파기환송심은 9일 만에 해가지고 빨리 네. 했고 초고속 스피드로 했고 전원합의체. 근데 정작 김건희 씨 전원합의체는 늦게 한다. 그러면 본인에 봐서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정치 반사라는 걸 입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감히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감히 그렇게 그 정도 배짱 있는 사람은 못 된다라는 예.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유기 뭐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 제청 문제 관련해서. 대법관 제청 문제. 네. 그러니까 전에 그 노태학 그 전 대법관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3월 3일쯤에 이렇게 물러났더라고요. 그럼 벌써 6개월째 후임 대법관을 선임하지 않고 있고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이 추가로 물러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빅피처다. 그러니까 노태학 후임 1명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이흥구 노태학 후임을 패키지로 보내면 청와대도 부담스러우니까 1명은 진보, 1명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예. 후임자 제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 대법관은 제청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청이 되면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 동의를 국회 받아야 동의까지 됩니다. 받아야죠. 네. 네. 그러면 뭔가 조희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요. 본인이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지금 계속 일종의 목리를 부리다가 이제는 끼워 팔기 내지는 뭐 섞어찌개 뭐 이런 식의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됐는데, 뭘로 봐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헌정 질서 하에서 삼부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법관의 직무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면서 예. 본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사법부 기능을 어찌 보면 구멍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물 안에서 이게 이기적인 존재로 성장해 왔는가를 입증하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없다. 예. 그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정해서, 그럼 본인이 그렇게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해내든지, 예. 아니면 제청을 해가지고 절차대로 국회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다음 사람 또 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예 제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는 내가 뭐 하여튼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이런 선례를 남긴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참 되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이제 14명이고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 1명이 빠지고 네. 12명으로 4인 1조씩 3개 조의 소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은 13명이고 예. 거기다가 대법원장까지 합쳐서 예.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14명이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보면 12명이 4인 1조, 그래서 3개 조로 소부가 그 구성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쨌든 그 1명이 모자라니까
제대로 재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재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그 네 사람이 소부로 돼가지고 그 부에 배당되는 사건을 4분의 1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 음. 몫의 사건들이 지금 더 하중이 늘어나가지고 대법관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로 업무가 가중되면 당연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사건 처리 지연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판을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거를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예.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인간증명을 떼러가도 인감증명 떼주는 거 담당하시는 분이 창구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인감증명 떼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 바빠서 못 떼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인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출력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당장 그날 저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인감증명 첨부하러 왔는데 그거 다 못 하겠다. 알아서 해라 당신하고 편한 대로. 이렇게 나오면 그럴 때는 처벌하는 게 직무유기죄란 말이에요. 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거든요. 대법관을 제청하는 거는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탄핵 사유도 되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문제는 형사상으로 직무유기죄로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거나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재판을 해서 이걸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차피 판사가 현실적인 장벽은 또 있는 거죠. 어차피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대법관들도 같은 입장이잖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가지고 지금 생긴 일이니까. 예. 그러면 그게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알고 있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모를 하는 일 게. 없잖아요. 그럼요. 모른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거지 정말. 예. 헌법도 모르고 법률도 모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 지금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안 돼도 뭐 한 달 안에 뭐 6주 안에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6개월째 끌어왔는데 제청. 아니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규정은 없지만 없는데. 지금 한덕수가 왜 재판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제때 걸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예. 있잖아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이유 아닙니까? 예. 공소가 제기된 이유. 그러면 조희대 씨가 대법관 제청 안 하는 게 누가 지금 막나요? 제청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 외부적인 상황에 한덕수 씨는 무슨 산불이 나서 어쩌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이런 핑계라도 되던데, 조희대 씨는 무슨 자기가 산불 끌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하고 통화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후위기 무슨 이 무더위를 해결할 사람도 아니고 예. 핑계 될 게 없어요 지금. 그 명백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맞지. 권한 행사를 그러니까요. 안 하면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덕수는 마은혁을 제때 임명하지 않아서 기소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희대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네. 둘이 노리는 바는 조금 다를 수 있죠.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인이 무슨 정치적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란 세력 쪽에서 요구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 이거를 지금 제청하지 않고 미루는 거는 그냥 사법기능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거 말고는 달리 무슨 돼야 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하나 왜 이러는지를 따져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제청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망신인데? 예. 라는 생각 더하기, 더 위험한 생각은 이번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현행헌법상 제청 권한을 행사해야 될 상황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시킨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일종의 보수 우위에 지형에서 역전될 수 있다. 이런 고려까지 하면서 지금 여기서 버티는 거라면 정말로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예. 그 말씀은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네. 차후에 이제 26명으로 증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이 진보가 많다고 치면 현재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진보 우위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형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청 권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 하여튼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씨가 지금 사법부에 끼친 어떤 뭐랄까 그 해악이 많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렸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이 과거부터 그렇게 목숨 걸고 맡고 싶었던 재판소원 제도가 그냥 지금 도입돼서 이미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도 정말 일치단결해서 맨날 막았던 건데 그냥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버티기를 해보자. 그거밖에 아니에요. 지금 해석이 될 가능한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잘못인데 이분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법부는 우리는 국민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국민주권의 원리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잠재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인가요? 정년으로 이렇게 퇴임하도록 돼 있는데 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버티고 내 고집으로 내 의사를 관철시켜 보겠다. 예. 이미 사법부를 망가뜨린 사람이 이제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전원 합의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그 한덕수, 이상민 내란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3대 의혹도 역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특검이 그 선고 기일을 요청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결국 대법원이 그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소위 이진관 판사가 관여된 사건들 중심으로 지금 다 전원합의체를 회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네요. 하면서 네. 이제 일종의 음모론까지 생겼는데 조희대 씨가 다 풀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 이유가 된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인 이상한 화기환송 판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불신을 자초하고 또 그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을 제발 벌이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 같은 피고인인데 여러 사건들이 하도 죄 지은 게 많아 여러 개 나눠져 있으니까 예. 모아서 한꺼번에 판단하겠다. 다 관련이 있으니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이제 미루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다면 정말로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처벌받고 대한민국에 못 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그 특검이 선고기일 연기 요청. 선고기일 연기 요청. 예. 그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1, 2심은 무죄로 나왔는데 네. 윤석열과 오세훈은 다른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나왔기 돼서, 때문에 네. 국민이 헷갈리니까 이제 그걸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니까 네. 이것도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거는 1심에서 그 1년 8개월에 나왔는데 2심은 좀 형량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논리는 김건희 씨 관련된 3대 의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다니까요. 명분은 있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건에서 결론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이렇게 있었으니 예. 그 대법원이 그거를 소부해서 그냥 판단해가지고 정리하기보다는 전원합의체가 그 정리하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국론 분열을 예방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또 다른 전원합의체 한덕수 이상민 건도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하겠다.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진관 판사가 얽혀 있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뭐야 지금 다른 판사들과 달리 이진관 판사가 국민들의 어떤 그 박수를 받으니까 그거를 지금 대법원이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상황인데 뭐 일단 형사합의부 판사들이 많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사건은 많고 예. 여러 번 기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이상한 짓을 할 용기는 없다. 내지는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일종의 카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쥐고 있을 테니 대법관이나 이런 거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예. 여기서 내가 저기 할지도 몰라? 라는 식의 일종의 카드. 협박 카드. 협박 카드. 그것도 너무 유치한 일이고.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 하고 있다면 빨리 단념하셔야 되고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랬다가.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그 법정 TV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보면 항상 초췌한 모습이고 그다음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쓰이고 그랬잖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보석으로 풀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본인이 아닌 김기현 씨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김기현 씨 부인으로부터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선물을 받았는데 예. 검사가 왜 이렇게 이런 특별한 사람 다름 아닌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라면 정말 이례적인 거잖아요. 예. 왜 그런 이례적인 게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반발을 합니다. 예. 검사를 향해서 영부인들 수사 다 했느냐, 그리고 이 어떻게 이례적이냐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던 판사가 받은 사람을 추궁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더니 판사한테 한쪽 편만 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왜 그렇게 바뀔까요? 저는 생방 한번 보고 싶은데 생방이 예. 안 돼가지고 아직 그 영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기사로만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김건희 씨 예, 아직 살아있네. 예. 그리고 이미 구치소 감옥에서 다 적응했네. 그래서 김건희의 그 DNA가 본능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처음에는 불출석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나오잖아요. 과태료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과태료도 뭐 좀 줄여달라 그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깎아주세요 이런 깎아주세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와 대단하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더 한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처음에는 내가 이거 로저 비비에 받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과정은 또 부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없는 기억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그 감옥 생활이 규칙적인 생활이고 건강 생활이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많은 생각들을 적응이 했겠죠. 된다. 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할 말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7년형도 받고 여러 가지 형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승질도 나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의 논리를 이제는 구사하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본인이 피고인이어서 판사한테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 근데 증인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기록들이 뭐 남의 재판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부인이면 예. 옷 색깔마다 클러치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짝 필요하면 짝퉁도 산다. 예, 아. 그래갖고 중고도 사고 당근에서도 샀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김건희가 당근마켓 애용자인가? 저 이거 궁금한데 예.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명품 클러치백을 당근마켓에 올려놓을까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중고거래 하더라도 중고 매장에 따로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예, 온라인 매장도 맞습니다. 따로 예. 있고 그래서 명품을 아는 사람이 알아본다고 당근에서 그렇게 잘 올라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게 제 상식일 것 같은데 예. 저는 모르겠어요. 명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긴에 들어가 봤거든요. 명품 클러치백 올라온 거 있나 봤더니만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냥 흔한 브랜드의 그런 가죽 그런 예. 남자들 뭐 이런 네모난 클러치백 검은색 이런 것들은 좀 그러면 올라와 그거 있는데 자칫 또 위증 혐의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본인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근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샀다 그러면 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김건희가 매우 부자이잖아요. 예. 재산 공개를 했더니 예금이 50억. 예금이 예금이 와. 50억. 그리고 아크로비스타가 19억. 19억.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반포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양평 부지가 3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대통령 재산 공개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 총액이 79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90% 이상이 김건희 명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고 지금 보석금도 물론 윤석열이 더 많이 받고 영치금도 많이 들어온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영치금이 몇 억씩 들어오면서 지금 재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건 세금도 예. 안 떼잖아요. 예,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과태료 300만 원 깎아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깨알 같은 있는 사람들이 더하구나. 이래서 부자 되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영부인 뭐 조사해봤냐 막 이러면서 판사한테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제는 영부인들은 옷 색깔마다 명품 클러치백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선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동안 뭐 나토 가면서 이 목걸이며 뭐 시계며 온갖 가방이며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이렇게 쌓였는데 그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캐비넷에 숨겨놨다가 유경옥 비서관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명품을 그렇게 숨겨놨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수했겠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 전에도 그랬을 텐데 나한테만 뭐라 그래 재판관 너 영부인 수사해봤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김건희의 그런 뻔뻔함이 여전히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잊혀져 있던 내란 재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간의 예. 화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기현 의원 그리고 김기현 부인 다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이 사례들 그리고 지금 그날 구속할 때 윤석열 구속에서 체포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중요하게 관심 갖고 볼 일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닌 증인이었고 예.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매관매직 그거는 이제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그 의혹 주가 조작,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다음에 금품 수수 그거는 1심, 2심에 의해서 2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나왔는데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높아졌는데 이제 조만간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 합의체로 지금 넘긴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 김건희 씨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예. 윤석열, 오세훈은 유죄로 나오니까 특검에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렸어요. 예, 예.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넘기지 않았다면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텐데 이게 2달 안에 나오지 않으면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잘 해주셨는데 예. 그동안에 김건희에 대한 그 재판과 여러 가지 죄목들에 대해서 망각돼 있었고 우리가 관심 못 예. 가졌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제대로 판단을 하는지 지금 전원 합의체에 갔기 때문에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은 대법관으로서의 사법부를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런 부분 되게 관심 갖고서는 계속 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년 그리고 4년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는 구속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라고. 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정말 풀려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증거 조작이랑 그 논리랑 이런 것들을 김건희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여튼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피보고 있고 김건희도 무죄에서 다시 유죄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 전원합의체가 시간을 끌거나 지지부진하면은 또 이것도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켜볼 요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갖고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뭔가 위원정당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것들에 사죄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맘만 먹으면 9일 만에 전원 합의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예. 조희대 탄핵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개혁 과제 뭐 검찰 개혁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하고 촛불 행동이 계속해서 조희대 탄핵을 예전부터 정기적인 집회를 통해 갖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끝까지 어떤 머리를 굴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관 지금 제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청와대랑 열이 받아 있다는 거잖아요. 제청을 네.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임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법관 공석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당에서 관심 갖고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